네, 오늘 비타민 E 지용성 항산화 영양소를 강의할 이정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지용성 비타민 E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이제 항산화 그리고 이제 비타민 E 그리고 천연과 합성의 차이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마늘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산화 비타민이라고 하는데 우리 몸을 산화시키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비타민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항산화 비타민들은 이제 물에 녹는 수용성과 기름에 녹는 이제 비타민 E를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오늘은 이 비타민 E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활성산소랑 이제 이 생성이 어떻게 되고 배출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차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보기에 4개의 된 게 분자가 이제 안정화된 분자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4개 안정화된 게 있는데, 이제 활성산소는 이 분자 하나가 빠진 겁니다. 홀수의 전자가 된 게 이제 활성산소라고 얘기하는데,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이 활성산소가 된 거를 그냥 제거를 하는 거거든요. 항산화가. 하지만 비타민 E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항산화 물질과 이제 결합을 해가지고 3개에 있는 이 물질을 한 개 더 만들어 버립니다. 한 개 보태져가지고 이 분자를 안정화된 분자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비타민 C는 이제 아예 활성산소를 제거를 하는 것과, 비타민 E는 이런 불안정한 즉 활성산소가 된 이 분자를 한 개 더 보태가지고 이제 안정화된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항산화 영양소들이 각각 나누어져 있는 만큼 이제 연결이 다 되어 있거든요. 이걸 이제 항산화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비타민 E는 활성산소를 안정화시켜주고 나면 이제 본인이 산화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산화가 된 걸 안정시켜주는 게 이제 비타민 C가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 비타민 C가 비타민 E를 산화를 막아주는 그 역할을 하다 보면은 그 비타민 C도 이제 산화가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 비타민 C가 산화가 되는 걸 막아주는 게 글루타치온이고, 그리고 알파리포산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은 우리 몸 자체에 이제 항산화 성분을 계속 합성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분인데, 이런 이 포산이 이제 글루타치온의 항산화를 도와주고, 그리고 각각의 하는 역할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있는 게 이제 항산화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비타민 E 효능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것이 이제 바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활성산소 제거, 안정화시켜 주는 거고, 건강 상태를 유지시켜 주는데 도움을 준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지방 산화를 방지시켜 줍니다. 우리 세포들은 밖에 있는 것들을 보면 이제 지방으로 다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런 지방들을 손상시키는 걸 막아주는 거를 비타민 E가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 이제 적혈구 보호, 이제 세포 보호라고 있는데, 이게 세포를 호흡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이제 비타민 E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포를 보호하다 보니까 이제 혈관 확장에 도움을 주고, 이제 손이나 발끝 부분에 이제 혈관까지 확장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우리 몸의 혈관 내 가장 작고 얇은 걸 이제 말초혈관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말초혈관까지 확장에 도움을 주다 보니까 우리 혈관의 끝에 있는 발끝이나 손끝의 부분에 이제 영양소가 끝까지 도달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손발이 차신 분이나 냉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비타민 E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부족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부족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 증상으로 이제 용혈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비타민 E가 세포막을 감싸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비타민 E가 부족하다 보니까 세포막 자체가 이제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용혈 현상이 세포막이 손상이 되면서 세포가 터져서 이 안에 있는 성분들이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비타민 E가 부족하면 이렇게 용혈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근육, 신경세포 손상도 일어나고, 그런 불임증에 대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타민 E는 비교적으로 우리 식생활에 좀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영양소 중 하나입니다. 보시다시피 견과류나 녹색 채소, 그리고 올리브유 같은 기름 성분들, 아보카도라든지 이런 녹색 잎에 비타민 E가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비타민 E가 결핍이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습관들을 드시지 않는 분들이나 잘 챙겨 드시지 않는 사람들은 비타민 E가 부족하시니 챙겨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다 챙겨 먹기가 힘드니까 우리는 이제 건강기능식품을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데, 비타민 E 같은 경우에는 천연과 합성에 이런 논란 속에서 아주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세히 보면 천연과 합성 비타민의 흡수율 차이가 이렇게 3.4배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구분하는 방법이 바로 이렇게 밑에 보면 천연 비타민은 E 알파 토크페놀이라고 얘기되어 있고, 합성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D L 알파 토크페놀이라고 이렇게 딱 명시가 딱 구분되어 있거든요. 이게 천연 비타민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천연의 상태에 있는 비타민 E가 D 알파 토크페놀의 형태로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천연 비타민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천연 비타민 표기뿐만 아니라 천연 비타민의 이 IU에 1IU에 들어있는 그 밀리그램 수 차이도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참고를 해서 알게 된다면은 우리가 건강 기능 식품을 선택을 할 때 조금 더 똑부러지는 그런 제품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고, 가끔 보다 보면은 이 D나 DL 이렇게 표시가 안 되어 있고 그냥 토코페놀이라고만 되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비타민 E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꼭 D랑 DL, 그러니까 천연과 합성의 그 차이를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비타민 E가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무한정 많이 드시는 것은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다만 이제 고용량을 섭취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은 전문가에게 한번 조언을 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그런 비타민 E 양도 있기 때문에 400IU 정도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1일 권장량이 540IU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정도는 400IU 정도가 충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마늘에 대해서도 한번 잠깐 말씀드리면, 마늘 같은 경우 이제 알리신이라고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마늘에는 이 알리신만 있는 게 아니고 비타민 C하고 특히 B1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칼슘, 아연, 철, 셀레늄 여러 가지 항산화 물질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맞는 효능이라고 이렇게 다들 알고 있고 한데, 참고로 이 알리신은 60도 이상 열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리고 섭취를 했을 때 위산에도 취약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효능을 기대하기가 좀 힘든 부분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알리신 같은 경우는 면역기능 강화, 그 심혈관계 건강에 도움을 주고 혈압 관리, 그리고 콜레스테롤 관리에도 굉장히 도움을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막 마늘이라고 하면 막 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알리티아민 때문이거든요. B1이랑 알리신이 이게 합성된 영양소인데 이게 이제 체력, 에너지, 활성화를 도움을 주는 영양소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섭취를 했을 때 에너지를 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마늘을 생으로 먹었을 때랑 구워서 먹었을 때 차이가 어떻게 되냐? 우리는 보통 이렇게 좀 고민을 하잖아요. 생으로 먹었을 때는 이런 알리신이 활성화가 되고, 그리고 열을 가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알리신이 활성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비타민 C랑 비타민 B, 그리고 성기능에도 향상이 된다라고 생으로 먹으면 더 향상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구워서 먹었을 때는 이제 60도 이상의 열을 가했으니까 알리신은 감소를 하고 비타민 C, 비타민 B도 감소를 하지만 이 마늘을 구워서 먹었을 때는 항산화의 능력이 더 급상승한다고 얘기하거든요. 면역력 또한 더 상승된다라고 하니까 이 차이를 우리가 조금 더 알 수 있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섭취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비타민 E를 섭취를 할 때 선택한 좋은 방법은 이제 천연 비타민 E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D 알파 토코페놀이 적혀 있는 거를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400IU 이상의 고용량은 피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조합이 좋은 성분과 같이 있는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늘 소개해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 마늘이 알리신, 비타민 C, B1, 알리티아민 이런 것들이 비타민 E하고 굉장히 찰떡궁합이거든요.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은 뭔가 참고를 하실 때 비타민 E와 마늘이 같이 결합이 되어 있는 제품을 알아보신다면 여러분들께서 섭취하실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